아파트를 10억짜리 상속받았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10억이면 아까 세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2억 4천. 2억 4천이네. 재산이 10억이면 2억 4천인데, 그러면 살다가 뭐 대부분 이렇게 누구 죽일까요? 아버지 죽일까요? 아버지 죽여야 되겠지. 아버지가랑 부모님하고 자식들 살다가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다른 건 바뀌는 게 없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상속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 그대로 뭐 다른 건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10억이라는 걸 상속받았다고 세금을 2억 4천 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죠? 이거 팔려서 내든지 아니면 뭐예요? 담보로서 빚을 내든지 세금 2억 4천 내려면. 예. 그래서 이렇게 상속받으면 이 상속인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냥 해서 이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빼줘야 세금 부담 없이, 아니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살 수 있으라고 해서 상속공제 규정을 두는 겁니다. 상속공제는 이렇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이 상속공제를 적용을 안 해요. 상속공제는 인적공제 5개가 있고 물적공제 4개가 있습니다. 4개. 기초공제에서 누구나 죽으면 2억 원은 공제합니다. 그 밖에 공제라고 그래갖고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 뭐 미성년자 있으면 미성년자 그런 공제를 해주는 게 그 밖에 공제가 있습니다. 자식 그런 거네. 그 다음에 일괄공제에서 5억이 있습니다. 5억. 요 2개 플러스한 거고 이거하고 중에 큰 것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식들이 2명, 3명 밖에 안 돼갖고 이게 3억 원이 안 나와요. 3억 원이 안 나오면 어떡해? 5억 원을 못 넘으니까 지금 그냥 일괄공제 5억 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든 5억 원은 공제 받는다. 5억 원까지는 세금 안 낸다. 이렇게 이건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요거 하나는 뭐가 있냐면 피상속인이 거주자한테만 이거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재산이 비거주자인데 2억 원이라는 재산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세금이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공제를 하나도 안 해주니까 비거주자는. 그래서 기초공제만 2억 원은 비거주자도 해준다는 걸로 바꿨습니다. 너무 세금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9가지 중에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도 해준다. 이렇게. 이건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해서 그 상속공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게 일괄공제로서 5억 원.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면 바로 5억 원이 공제가 된다. 두 번째가 이게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는 5억에서 30억. 이게 4개고 이게 5개고 뭐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안 가져가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법률 관계에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5억을 공제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공제받는 건 뭐냐? 이 상속재산 중에 배우자가 받은 재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35억이더라. 35억이 있는데 배우자가 10억을 가져갔더라. 그럼 10억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누군가 본다. 상속인이. 아들 있고 딸 있고 배우자가 있더라. 그러면 민법상의 지분이 어떻게 돼요? 아들이 1, 딸이 1, 배우자가 1.5죠. 그럼 상속재산 35억에 민법상으로 배우자가 차지하는 몫이 어떻게 돼요? 3.5분의 1.5. 그래서 15억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이라고 합시다. 배우자 가져가기. 그래서 배우자가 민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 15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15억을 빼주는 겁니다. 배우자가 가져간 재산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해주는데 민법상보다 크면 민법상 지분보다 많이 가져왔으면 가져간 거 전부를 다 빼주는 게 아니고 민법상 지분 요만큼만 빼줍니다. 15억. 그래서 여기는 이 경우에는 15억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 공제가. 근데 이게 공제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30억으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기초공제 그밖에 없는데 이거 일괄공제는 그냥 사람이 상속인이 존재하는 자체로 계산하지만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존재하면서 배우자가 가져간 재산 갖고 공제를 해준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재산 분할은 부부가 한 사람 앞으로 등기한 것도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했을 때도 우리 징에서 과세 안 하듯이 자기 목 찾아가는 거니까 자기 목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않겠다. 언제 과세하냐? 이 사람 죽었을 때 과세하겠다 하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공제하면 재산가한테만 공제해준다 말이 많으니까 맥심을 30억으로 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배우자가 직접 가져간 재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다 보면 지금 당장에 부담 된다 하면 배우자 앞으로 많이 해서 하는데 무조건 가져간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그 범위까지만 해주니까 그런 건 잘 생각해서 자식한테 몰아줄 거냐 아니면 배우자한테 몰아줄 거냐 뭐 그런 배우자가 자기 목 15억은 가져가게 하고 세금 계산을 할 거냐 그러면 35억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빼고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15억 빼고 하면 20억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하나도 안 가져갔다. 다 자식들한테 가져줬다면 여기는 배우자 공제 5억에서 10억이 빠져갖고 2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자식한테 다 몽땅 가버리니까 나중에 배우자 죽었을 때 뭐 상속세 문제는 없죠. 하나도 안 가져왔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듯이 배우자가 가져가도 좋은 게 있고 자식들한테 다 줘도 좋은 게 있고 다 이게 케이스마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세단을 어떻게 논하가질 거냐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금융재산 같은 게 많더라 하면 배우자한테 줘버리면 되죠. 그래갖고 나는 그거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처분에 이렇게 딱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냐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 어떻게 그 재산 관리를 할 거냐는 무슨 재산을 어떤 갖고 있는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다 관련이 돼.
일괄 공제는 무조건 5억.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람은 5억 되는데 배우자가 많이 가져간 재산이 있으면 가져간 대로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지분을 초과하면 안 되고 민법상.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물어줘 버리면 다 포기하고 배우자한테 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갔어도 민법상 지분, 그리고 민법상 지분을 가져갔어도 그 금액이 30억을 넘으면 30억까지. 두 가지. 불특공제는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업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500억까지 공제해요. 네, 영농상속공제. 이게 5억에서 15억으로 올랐습니다. 경기도에 계시는 우리 분들은 요걸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그 상속이 되면 죽기 전에 2년 이상만 농사 지면 됩니다. 받는 그 상속인도 2년 이상 농사만 지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그 농지가 15억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았을 때 이제 5년 동안만 농사를 짓고면 돼요. 안 팔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본토의 토박이들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그 사람들 재산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 멍청한 자식이 있을 겁니다. 그 이건 영농상속공제는 받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받아야만이 공제해 주는 거지. 뭐 엉뚱하게 딴 사람이 받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명의도 안 돼요. 예? 공동명의도 안 돼요. 자식들은 공동은 괜찮지. 공동명의도 지금 안 해줘. 잘 근데 실제 둘이 농사를 지는 거예요. 둘 다 농사 지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럼 그것도 한도가 이게 15억이에요, 15억. 1인당인가요? 아니요. 이건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기준으로 게 아니라 주는 사람. 응?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그 재산이 15억까지 된다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2년 이상 농사를 져야 되고, 받는 사람도 2년 이상 농사를 져야 되는데, 5년 동안은 팔아먹어도 안 되고, 농사에서 만세 불러도 안 되고, 계속 농사를 져야 돼. 올해 이후에는 팔아도 돼요? 5년. 5년 동안은? 5년 후에 파는 건 이제 양도세 내야 되겠죠. 그때는 또 상속세를 추징 안 한다는 거지. 아, 그렇군. 5년 이내에 팔면, 그러나 농사를 안 주면 15억 공제받은 거, 15억을 공제받다 이거에 대한 상속세 추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잊어버렸다. 하여튼 주택상속공제가 있네, 주택. 이게 5억 원까지 해준다. 10년 이상 그런 건데, 그리고 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인적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불적공제는 영농상속공제만 생각하십시오. 우리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가업하는 사람들이 말이 있다면 50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거든. 주식을 상속받고 그랬을 때. 근데 조건 있고,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른 공제.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저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 영농상속공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도시 지역에 있는 것도 돼요. 우리 자격농지 할 때 도시 지역에 있는 거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법 규정이 없어요. 주거지역은 제한한다는 규정이.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 농지를 증여받거나 작용하거나 할 땐 전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건 안 되죠. 네. 영농상속공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제한한다는 규정이. 조건이 농지면 되고, 죽은 사람이 2년 이상 농사를 져야면 되고, 2년 이상은 뭐 죽기 전에. 죽기 전. 그 다음에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면서 2년 이상 농사를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맞추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예요. 예? 대부분이 경기도에 간 사람들은 농사 짓고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계속. 그 사람들은 그 자식 중에 이제 직장 안 다니고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놀고 먹는 애들. 예? 간 애들을 불러해서 그러면 되게 2년 농사 짓는지 어떻게 하래? 그냥 거기 살고 있으면 농사 짓는 거지.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가압으로 농지 등기해서 영농상수공제 받고 그 5년 있다가 팔아먹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죠. 그 얘기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 공제 받고 그 대신에 뭐냐 계속 5년 동안은 농사 져야 되고 팔아먹으면 세금 추징된다.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 얘기만 해주면 되는. 10억이면 10억을 공제받으면 몇 억이 세금은 빠집니다. 그죠? 그냥 10억만이라도 2억 4천이잖아요. 그냥 10억만. 근데 이게 전체 금액에서 10억이 빠지는 거니까 뭐 30%, 40%가 되면 4억이 되는 거고 10억이 빠지면 금액이 큰 거죠. 응? 제가 보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가장 좋은 게 영농상수공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 상속은 왜? 가업상속공제는 500억까지 있습니다. 가업. 근데 이건 조건이 까다롭고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람들하고 안 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저한테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요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를 하시면 이게 통하든 안 통하든 지식을 갖고 계신다. 응? 이거 유사하게 영농상속 말고 징여해가면 감면해 주는 게 그 징여. 응? 농지를 징여하면. 응?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자식한테 농지를 징여하면 1억 원까지는 감면해 줍니다. 징여서 1억 원. 아, 중요해서 1억 받으려면? 응. 맞나? 응. 1억 원. 1억 원이면 그래봐야 얼마 안 된다. 5억, 야, 징역가액이 5억 정도. 5억이면 9천만 원이거든요. 그 5천만 원 공제해주면은 한 6억 정도까지는 징역 받으면 농지 감면을 하게 돼. 그리고 중요 받고 나서 얼마, 팔면 또 5년. 똑같습니다. 5년. 5년 동안은 팔지 마라. 그래서 이 상속공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여기다는 우리는 이제 영농상속공제 15억 이런 게 있다.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먹을게. 나머지 인적공제는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요거 두 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5억부터 30억이니까 이것은 이용을 잘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세금을 줄일 거냐? 아니면 지금은 내고 나중에 깨끗이 할 거냐? 그 얘기는 배우자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전부 자식 앞으로 할 거냐? 이제 그런 건 선택을 하셔야 판단해 갖고 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다 이런 거는 뭐냐?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응? 쉽지 않은 얘기는. 그러니까 재테크에 다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 세무대리인 만나갖고 우리 세무법인에 의뢰해라. 그러면 세금을 절세해주겠다. 자, 영농상속공제. 아니,
상속공제 질문. 없어요? 눈높이에 맞습니까? 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이 그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했잖아요. 징여대상공제는 징여자하고 순자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세금을 부담을 덜어주려고 만든 제도. 응? 징여대상공제는 상속공제처럼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데 누가 거주자예요? 징여자가 거주자예요? 순자가 거주자예요? 세금 누가 내요? 순자. 그러니까 징여자가 비거주자라도 순자가 거주자인 경우만 됩니다. 그러니까 징여자가 거주하든 비거주자든 상관이 없어요. 수인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만 이건 징여가 재산 공제가 되지. 비거주자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징여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자식은 징여 재산 공제를 못 받아요. 징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순자는 누구예요?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징여하면 5천만 원 공제해 줍니다. 징여자가 직계 비속이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직계 존속. 옛날에는 아랫사람한테 돈 받았다고 그래서 3천만 원 공제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5천만 원 공제한다. 배우자가 징여자면 수인자는 누구예요? 배우자. 얼마? 6억 원. 기타 친족. 징여자가 기타 친족이면 누구예요? 그러면 수인자는 누구예요? 징여자가 기타 친족이면 기타 친족. 되게 똑똑하시네. 저 칭찬하시는 거죠? 예. 어유 1,000만 원 공제. 이거는 징여대상공제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그룹별로 공제해 줍니다. 그룹별로. 직계 존속에는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그런 거죠. 이게 그룹별로 해주는데 10년에 한 번만 해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징여받았다. 그럼 이때 5천만 원 공제를 해준다. 할머니로부터 징여를 받았다. 그럼 공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10년 동안에 5천만 원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징여받았다. 그럼 3천만 원 공제해주면 할머니로부터 5천만 원 징여받으면 얼마 공제해줘요? 2천. 남은 금액.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해주는데 공제를 개인별로 해준 게 아니라 그룹으로 묶어서
예. 예. 이게 직계 존속 아닙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는 10년에 한 번,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만 공제 준다는 겁니다, 이게. 예? 이걸, 그러니까 징역 받았을 때보다 무조건 공제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공제 받았다. 그럼 1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받았을 때도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를 못 받아요. 공제를 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0년이 지난 다음에 징여받으면 공제합니다. 그래도 우리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0년에 한 번씩 징여해라. 그러면 공제받는다. 응? 10년에 한 번씩 그거 어떻게 해요? 나 머리 아파갖고 못하겠던데. 응? 하여튼 그렇습니다. 규정상에 10년에 한 번 이렇게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 기타 친구 이렇게 그룹별로 공제를 받는다. 우리 미성년자까지 놀아야 돼요? 미성년자 2천. 계모, 계부는 어디 들어가요? 기타 친정. 그렇죠. 계모, 계부를 이 직계종속 그룹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5글자만 넣으면 되는데. 네. 오늘은 제가 그 수술한 상처가 있어갖고 술을 못 먹는데 다음에 올 때 제가 소주 한 잔 드릴게요. 예, 네, 맞죠. 가족 관계 증명서? 아니, 가족 관계 증명. 직계존속의 배우 그 계모 계부가 누구예요? 직계존속의 직계존속은 아니지만 직계존속의 배우자죠. 예? 감이 왔어요. 감이. 그러니까 직계존속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 징여받았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받으려면 이렇게 계모 계부를 직계존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직계존속에 포함시키려면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직계존속에 포함한다. 하면 되겠죠. 이게 그 문구로 또 넣는다는 말인가요? 들어가 있다는 거죠. 법에. 그러면은 그냥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래요? 공부상에 아니 계부한테 받았을 때도 원래는 기타 친족이니까 1,000만 원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았을 때도 5천만 원 공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5천 기본적이었다. 계부야 뭐 그 아버지 부모 거 띄면 되잖아요. 부모 거 띄면 배우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계부는 기타 친족이에요. 민법적으로. 기타 친족이요? 왜요? 계부가 직계 비속입니까? 피가 안 섞였는데 저기 그 뭐 혼이 그 등본상에 올라와 있어도 올라와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지 내 직계 존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계 존속은 피가 섞여야 되는데 그러면 개운했다고 그래서 피가 섞입니까? 계부 계모가 데리고 온 아이들한테 그 사람들은 직계 존속이 있지만 하여튼 그 내가 계부한테 징여를 받는다든지 계부한테 징여했을 때는 기타 친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지금은 재혼 같은 게 많으니까 똑같은 혜택을 주려고 그러니까 계부한테 징여받거나 징여했을 때 1,000만 원 공제가 아니라 5천만 원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똑같이. 양자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부나 계모가 데리고 온 자식이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을 경우에 계부나 계부의 자식은 그냥 기타 친족입니다. 기타 친족. 다시 또 들어가요. 예. 혼인으로 인해서 조성된 친족이잖아요. 인척이 된다. 인척. 예?
계모 계부가 데리고 온 자식하고는 나하고는 인척이 되는 거지. 예? 계모 계부가 혼인으로 해서 조성된 친족 관계니까. 형제자매가 되는 거 아니야? 형제자매가 아니죠. 피가 섞여야 형제자매죠. 그 사람들은 혼인으로 인해서 생긴 친족이잖아요. 혼인으로 인해서 생긴 친족은 인척이라고 합니다. 인척. 친족이라고 않고. 너무 어렵나요? 네. 그 무릎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 일단은 여기도 정리할 것은 징여대상 공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받았을 때마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공제를 해준다. 예? 그러니까 자식한테 아들한테 받았을 때도 5천만 원 공제해주고 딸한테 받았을 때도 5천만 원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아들한테 5천만 원 공제 다 해줬으면 딸한테 받았을 때는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공제 받았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징여받았을 때면 그때는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개개인 주는 사람마다 이렇게 공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룹별로 해준다. 직계 존속이라는 그룹, 비속이라는 그룹, 배우자는 그룹이 아니래. 배우자 하나. 기타 친족. 이렇게. 그리고 10년에 한 번 해준다. 공제를. 그러니까 계모가 그런 등본상에 같이 돼 있으면 그냥 5천만 원인 거죠? 기본적으로. 등부는 관계없어요. 계모계부라는 사실만 있으면 되지. 우리 1세대 1주 사람 같은 세대 그런 게 아니고. 등본상이 아니에요? 서로 상으로 나타나야죠. 계모계부가. 어떻게 나? 서류상이랑 그러니까 등본 아니에요? 아버지의 배우자, 어머니의 배우자 아닙니까? 계모계부가. 가족하고 아버지, 어머니 호적 띄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가족. 이게 올라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개봉이 이렇게 나와? 그냥 배우자잖아. 가족관계 지면서. 아니, 내 입장에서 계모계부지. 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배우자지. 원래 계모계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타 친족이지만 요즘은 이혼 재혼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 같은 그 직계 존속 그룹에다가 같이 올려놓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배우자니까 죽었을 때 계모계부는. 근데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없는 거고요. 그 호적에 안 올라가 있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올라가 있어야만이 상속권이 있는 거지. 네네. 같이 살아도 등재가 안 돼 있다면 상속권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상속공제, 징여대상 공제는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질문 지우기 전에 질문. 계모계부는 잊어버리고. 네? 계모계부는 잊어버리고. 징여대상 공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수중자가 거주자인 경우만 적용된다. 미국에 있는 자식은 안 돼요. 비거주자라서 공제 못 받습니다. 두 번째는 개개인마다 징여받았을 때마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공제가 된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 기타 친족. 그리고 공제되는 금액, 공제도 10년에 한 번 된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최고로 많이 받았은 게 뭐예요? 7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 징여대상 공제를 존속한테도 징여받고, 비속한테도 징여받고, 배우자한테도 받고, 기타 친족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 징여받아도 10년 동안 징여대상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7억 1천만 원이에요. 토탈. 응?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10년마다 7억씩 번이 징여받으니까 30년 되면 20억이 되지. 나 같으면 머리 쥐나도 안 하겠다.
하셔도 되죠. 자, 아버지가 자식한테 10억을 증여했습니다. 응? 예, 10억 증여. 네. 또 자식이 이때 10억을 증여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때를 빌려서 10년 이내 증여한 것은 합산합니다. 자, 그냥 이때 20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2억 4천에 6억 4천 되죠. 6억 4천. 근데 10억을 증여하면 2억 4천? 2억 4천입니다. 또 10억 증여하면 2억 4천.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하면 10억 10억 세금 내면 얼마예요? 4억 8천이죠. 20억 한꺼번에 증여하면 6억 4천. 그렇게 분산 증여하면 세금을 덜 내니까 이랬을 때는 합쳐서 세금 계산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게 있으면 이때 10억에 플러스 사전 증여 10억을 해서 20억 갖고 세금 계산한다는 거죠. 그 20억 오면 이게 6억 4천이고 2억 4천 냈으니까 2억 4천 빼면 이때는 4억 원을 추가로 내갖고 똑같이 20억을 증여받던 10억에 나눠서 증여받던 세부담은 6억 4천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년 이내 걸 합산합니다. 응? 아시겠어요? 이건 아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합산하는 것이 누구 걸 합산하냐?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증여받았으니까 이 10년 기간에 아버지가 증여한 걸 찾는 겁니다. 아버지가 증여한 걸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합산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10억을 증여하고서 또 증여하려니까 합산하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한테 10억을 증여합니다. 예? 5억이라고 하죠. 5억을 증여해. 그러면 배우자 공제가 얼마예요? 증여세 안 내죠. 이것을 자식한테 증여합니다. 우에. 예?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틀리니까 합산 안 하잖아요. 예? 좀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 안 하잖아요. 이런 걸 이용하니까 여기에 이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이 증여한 게 아버지면 배우자가 누구예요? 엄마. 엄마가 이때 증여한 게 있으면 찾아갖고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할아버지가 증여한 게 있으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증여한 게 찾아갖고 10년 동안 플러스 시켜서 생겨나. 외할아버지가 증여한 게 있으면 외할머니가 증여한 게 10년 동안 있으면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갖고 플러스 해줘. 예? 이거 특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증여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찾지만 아버지가 증여한 것도 찾는 겁니다. 직계 존속이 아니에요. 이거 배우자. 계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가 계부다. 증여자 계부일 때 아버지가 증여한 게 있으면 합쳐요. 예?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때 합친다고 그랬어요? 계부가 직계 존속이에요? 그러니까 계모가 증여했을 때 아버지가 절에 증여한 게 있으면 알아준다는 거죠. 왜? 계부가 직계 존속이 아니니까. 네? 어렵죠? 그러죠. 하여튼 그건 실수해도 되는데 일단 아버지가 증여했을 때는 아버지 것만 10년 이내 합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증여한 것도 합산한다.
배우자가 징여한 것도 합산한 것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할아버지가 징여했을 때 할머니가 징여한 것도 합산한다. 외할아버지가 징여했을 때 외할머니가 징여한 것도 합산한다. 아버지가 징여한 거 계산할 때 어머니가 징여한 것, 아버지 거는 물론이고 어머니가 징여한 것도 합산해서 생계산한다. 이렇게 그 정도는 발목은 되죠? 그 정도예요. 왜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자식이 여러 명이 있을 죽는 사람, 네. 징여자, 한 사람.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은 같은 거죠.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주고 어머니가 주고 그러면 합쳐야 되고,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주고 작은아들한테는 엄마가 주고 그러면 각각 하는 거고. 그렇죠. 응, 그건 각각이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도 받고 어머니한테도 받았다 했을 때는 합친다는 거죠. 응? 오케이? 예.